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이슈 동상이몽 경희대학교 노준일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빈 교수님 두 분과 함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트럼프 대통령 국회 연설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30분 되는 걸로 제가 일정표를 보니까 나오던데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까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어떻게 예상들 하십니까? 뭐 궁금해하는 것보다는 걱정하는 분들이 많죠. 얘가 예. 혹시 또 무슨 뭐 트위터에 그냥 막 올리는 것처럼 예. 돌발 발언을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뭐 북한을 자극하는 또 뭐 국내 어떤 그 시위하는 사람들의 뭐 분노를 자극하는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겠냐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오늘 그 트럼프의 어떤 언행을 봐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 언행을 봐도 그렇고 얘도 미국의 국가 원수 아닙니까? 네. 그리고 주위에 얼마나 많은 조언자들이 있는데 저는 진자리 누운 자리 볼 자리 뭐 그런 거 가릴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예. 걱정할 필요는 너무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너무 막 그냥 무슨 뭐 북한을 유엔에서 연설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시는 이제 그 계속해서 북한과 어떤 그 뭐 이른바 tit-for-tat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 자극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 더 자극하는 언사를 하고 이렇게 자꾸 좀 이렇게 상황이 좀 그 격앙되던 그런 시기였다는 생각하라고요. 지금은 또 북한이 뭐 별로 그렇게 뭐 핵이라든지 미사일 실험하면서 자극하는 행동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 뭐 지금 상황이 좀 뭐 관리해야 될 그런 건지 뭐 북한이 어떤 뭐 다른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또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북한이 조용하기 때문에 좀 뭐 걱정하는 그런 돌발 발언 이런 거 아니라고 다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뭐 일본에서 얘기한 것처럼 돌발 발언이라고 하면 뭐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뭐 무역 적자라든지 미국 내 일자리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오늘 정상회담에서 다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뭐 방위비 문제라든지 뭐 무기 뭐 구입 문제라든지 뭐 또 통상 문제라든지 이런 거 다 얘기 나왔기 때문에 내일 국회 연설에서도 뭐 그런 범주를 크게 벗어나는 뭐 언급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일 국회에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큰 거죠. 내용은 오늘 다 나왔습니다. 오늘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딴 얘기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건 정말 이상한 거죠. 오늘 얘기가 나왔고 내일 국회 연설은 이번에 이제 아시아 순방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국회 연설을 합니다. 분단선을 바로 앞에 앞둔 대한민국의 정치 1번가 국회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방문에 점하는 뭐 대북 메시지라든지 한미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돌발 변수가 넣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혹시나 뭐 조금 논다고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종전 얘기가 오늘 다 나왔습니다. 큰 태제에만 보면은 첫 번째는 유엔 중심으로 대북 제재는 강화하겠다. 이렇게 할 겁니다. 오늘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건 당연히 할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무기 구입에 감사하다. 수십억 달러를 우리가 약속했습니다. 한국 여러분에게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우리 정부도 지금 뭐 핵 잠수함도 좀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거의 감사하는 얘기 할 것 같고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라고 뜻이 되겠죠. 세 번째는 무역 적자. 미국에서 상당히 부담이 많다. 좀 공정하게 하도록 좀 노력을 하자. 뭐 이런 정도 얘기하면서 한미동맹은 굳건하다. 이 정도 얘기를 하면서 박수를 받고 퇴장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이 사실은 시간으로 따지면 25시간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 국회에서 30분 연설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큰 어떤 변수 이런 것은 오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합리적인 아마 내용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두 분께서 정리해 주셨지만 이미 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이야기하고 오히려 메시지를 중국 쪽에다가 뭔가를 하나 던져주고 갔으면 저는 바라는 상황인데 중국이나 앞으로 미국이 생각하는 이 한국의 위치가 어떤 방식이 될 거다라는 것을 조금 줬으면 조금 우리의 체면이 서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내일 또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화제를 좀 돌려서 오늘 그 청와대 이제 만찬이 진행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7시부터 시작했으니까 시작했겠네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원내 정당 지도부 모두 다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는 참여를 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일정 때문에 겹친 걸로 독일에서 오신 시간표하고 좀 안 맞는 모양이군요. 그죠? 독일에서 방문을 하는데 오늘 저녁에 도착하니까 네. 청와대 시간하고 맞지가 않아서 네. 또 비행기 시간이 뭐 안철수 대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더 늦어질 수도 있어서 일정이 안 맞기 때문에 뭐 김동철 원내대표가 네. 안철수 대표 대신으로 청와대 만찬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는 걸 알면서 왜 독일과 이스라엘을 이렇게 방문을 하셨을까요? 그 전에 아마 독일 이스라엘 방문에 일정이 만들어져 있었겠죠. 네. 네. 그거를 취소하기 어렵고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위비 문제라든지 네.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준비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일정 조율이 쉽지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두 번째 주제를 지금 안철수 대표가 밖에 나가서 그 한 이야기 안 그래도 이상돈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바른정당이 지금 분당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당 안에서도 내부 갈등이 사실은 조금 분출된 셈이 되거든요. 많은 청취자분들이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성엽 의원 같은 호남 출신 의원들 중에서 안철수 대표를 퇴출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온다 이런 말도 하는 것 같은데 안 대표는 또 여기에 맞서서 옛날과 다른 모습입니다만 인용문 열고 끝까지 같이 못할 분이 있더라도 중도의 길을 가겠다 인용문 닫고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어떻게 됩니까? 글쎄, 이제 뭐, 아무래도 그거는 보니까 제가 안철수 대표의 그 SNS 정치? 네. 때문에 이제 활발하게 하시던데. 네. 해외 나갔으면 굳이 국내 문제에 그렇게 막 저기 하시지 말고. 네. 독일 가서 뭐 어떤 돌아본 소회. 네. 이스라엘 가서 이렇게 어떤 얻은 교훈 네. 이런 것들을 좀 올렸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국내 문제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올리자면 또 바로 맞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네.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말 그대로 하면 솔직히 말하면 갈 테면 가라 그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예. 물론 결과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제가 보기에도 예. 안철수 대표가 먼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결국 바른정당이 쪼개진데 제가 그 내부 얘기를 좀 들어보면 네. 다는 알겠습니다. 물론 가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네. 무슨 명분을 만들어도 가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네. 유승민 대표에게도 상당히 유승민 이제 앞으로 대표는 아니죠. 네. 대표가 네. 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유승민 의원에게 네. 어떤 리더십의 일단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 스킨십을 깊이 하면서 네. 어떤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는 것도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안철수 대표의 모습에도 그런 어른거립니다. 많이. 이런 식의 생각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본인이 개척하려고 보관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결국 호남 세력이 민주당과 많이 세력 가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마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갈 테면 가라 이렇게 그 SNS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별로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그 안철수 대표가 먼저 유승엽 의원에게 비판한 건 아니고요. 네. 물론 먼저는 아니죠. 당연히. 네. 그게 맞받아친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승엽 의원이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안철수 대표 얘기를 듣고 비판글을 네. 올리면서 가혹해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또 그게 그런 것 같으니까 네. 그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SNS에 올린 것이 그거를 이제 노 교수님이 보신 건데 네. 저는 우선 안철수 대표가 외국에 나가서 국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예. 그런 노 교수님에게 동의. 예. 그 문제만 집중하는 겁니다. 설사 저는 유승엽 의원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예. 국내에 와서 얘기를 할 문제지 외국에서 안 하는 게 좋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였으니까. 예. 또 하나는 적폐청산과 관련해서도 그런 얘기를 굳이 그 외국에 나가서 할 필요는 좀 없다고 봐요. 거기 가서는 이야기하러 간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기자들이 묻더라도 만약에 혹시 무슨 김 기자가 물어도 네. 김 기자님 제가 지금 여기가 독일입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얘기를 풀어나가면서 온 취지를 설명하는 것이 나은 것이 거기서 적폐청산이 전 정권을 어떻게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옳지 않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안철수 대표의 메시지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유승민 의원과의 관계는 저는 유승민 의원은 국민의당으로 올 사람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이미 저는 선을 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이 그 얘기 했잖아요. 보수 정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보수 정권. 네. 국민의당은 보수 정권이 아닙니다. 국민의당은 중도 정권이에요. 네. 중도 보수와 중도 개혁을 지향하면서 중도의 확장을 넓혀 나가는 것이지 보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장을 전혀 달리하는 것이고 네. 또 그동안에 국민의당에서 몇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승민 의원이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앞으로 국민의당 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러면 유승민 의원은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번에 이제 9명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11명 남았습니다. 11명 남은 거는 군소정당입니다. 네. 우리 정당 정치에서는 19명이나 5명이나 똑같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고 이미 취급이 안 됩니다. 네. 원내 교섭에서는. 그러면은 11명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못 치러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전에 다시 이 정당을 가지고 자유한국당과 당대당 통합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인재들을 모으고 규합을 하고 할 겁니다. 네. 아마 이거 키는 홍준표 대표가 집어넣는 거예요. 홍준표 대표가 봤을 때 당대당 통합 괜찮겠다. 네. 이벤트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은 적정한 예우를 하면서 통합할 것이고 네.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혼자서 각자 도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독자적으로 지방선거를 치를지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지금 국민의당으로 올 생각은 아니다는 생각이고 네. 국민의당에서는 애를 좀 썼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을 비롯해서 예. 상당 부분 외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했던 의원들이 예. 바른정당에 가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예. 또 의원들끼리도 포럼단을 만들었고 예. 당원들끼리도 얘기를 하고 상당한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화답의 목소리가 그게 높지가 않았어요. 유승민 의원이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제3지대에서 예. 제3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죽더라도 이것이 정치의 발전이다라고 말하면 던지는 겁니다. 근데 유승민 의원은 그런 생각이 잘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대구에서 살아남고 네.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지기 위해서 몸값을 높이려는 방식으로 국민의당 쪽에 만나면서 행보를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게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수업 마치고 오면서 전화를 몇 번 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런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11분 남았지 않습니까? 바른정당에. 오늘 회의를 했는 모양이에요. 11명이 모여서. 그러면서 이제 회의 내용을 잠깐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해서 드리면 아까 박상민 교수님 지적하셨다시피 이 유승민 의원의 행동, 리더십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 소통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초래된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유승민 의원은 이거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많은 것을 고쳐나가겠다라는 화답을 한 걸로 제가 들었고 문제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군소정당으로 남아있으면서 유승민 의원이 노리는 카드가 국민의당과의 합당은 아니지만 결국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 현실론을 놓고 어떤 명분을 찾을 것인가. 만약에 홍준표 대표 체제가 조금 틈을 보이고 서청원 최경환 친박계에서도 어떤 이합집산의 기미가 보인다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오히려 자유한국당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까? 노영 교수님.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이미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사실은 네. 뭐 홍준표 대표가 굳이 그렇게 어떤 무리수를 쓰면서 네. 그분들 영입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네. 결국 자신의 세를 불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이제 내홍이 계속될 것이고 네. 그런 가운데서 어떤 결국 뭐 정치 싸움은 이제 뭐 그 숫자 싸움이니까요. 네. 머리 싸움이니까 계속해서 이제 바른정당 이른바 탈당파들을 네. 예, 끌어들이려고 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남은 11명 가운데서도 이미 제가 듣기로도 뭐 처음부터 많이 마음이 기울은 분도 많이 있다 그래요. 네.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야말로 어떤 적절한 명분을 찾지 못해서 그런 분도 많이 있고 또 현실 정치는 현실인 부분 상당히 네.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들어가서 그야말로 이른바 지구당 위원장, 당협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어서 네. 지금 이미 탈당한 분들 가운데서도 왜 아직 당장 입단계를 못 내느냐 하면 그런 것들을 이른바 통합추진위원회 내부에서 많이 조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협상을 하고.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그런 면에서 그렇겠구나. 그런 것들이 해결되면 해결될 기미가 보이면 네. 또 넘어올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네.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그런 정당이 예. 그 끝까지 생존한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정말 그야말로
단 한 사람이라도 뭐 똘똘 뭉친 신념으로 계속해서 본인이 생존해 나가는 네. 그런 일종의 뭐 좋은 의미로 잡초 같은 뭐 그런 야생마 같은 그런 기질이 있는 분들인데 네. 여기 바른정당 소속인들 가운데는 네. 그런 풍찬 노숙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대부분입니다. 풍찬 노숙. 예. 예. 그러니까 얼른 저 따뜻한 양지를 찾아서 가고 싶은 분이 많이 있는데 예. 그걸 이제 어떤 조건이 맞아야 되는가 그런 기회를 보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뭐 개별 입당을 하거나 무슨 뭐 이른바 당대당 통합을 통해서라도 국민의당과 합칠 가능성은 이미 많이 있지 않고 이미 희박하다고 보여지고요. 예. 바른정당이 본래 어떤 그나마 그런 모습으로 남아 있을 때 국민의당과 뭔가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정책에 내든 뭐든 할 수 있지. 박지원 전 대표가 아주 노골적이게 했지 않습니까? 무슨 당대당 통합이냐. 혹시 그 사람들이 뭐 개별적으로 이삭죽기 통해서 들어오는 거지. 네. 라고 이제 노골적이게 한 것처럼 예. 이게 바른정당의 어떤 그 레버리지라고 하죠. 협상력은 떨어졌다고 봅니다. 예. 박지원 대표 말씀도 하셨고 혹시 이러다가 국민의당은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형국이 되지는 않을까요? 국민의당도 예. 크게 기대한 바가 없어요. 예. 그렇게 바른정당 의원들이 물론 당대당 통합이라든지 더 외연을 넓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양쪽이 다 비슷한 처지거든요. 예. 이른바 친박에 의해서 또는 친문 또는 친노에 의해서 나름대로 적대적인 어떤 공생관계를 깨려고 했던 사람들이 제3의 지대에서 뭉치지 않습니까? 네. 바른정당은 이른바 중도의 보수를 지향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국민의당은 중도의 개혁을 지향할 수 있는. 그러면은 중도 보수와 중도 개혁이 만나면 강력한 제3당이 되는 것이죠. 네. 이거는 바람직한 방식이죠. 그런데 그거는 바람직한 논리의 방식이고 이해관계가 전혀 다른 거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을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분명한 정치적인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국민의당으로 올 가능성은 저는 처음부터 상당히 낮게 봤어요. 다만 이제 이 대목에서 유승민 의원이 좀 더 큰 결단은 뭐냐면은 네. 지금의 보수의 혁신을 외쳤다고 얘기하면 그게 목숨을 걸라 이거죠. 거기에 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가치를 가지고 당을 도덕거리면서 큰 지평을 열어가야 될 텐데 네. 그까지 무정비적하다가 네. 사람들 A팀 놓치고 P팀 놓치고 마지막 C팀 막차로 본인이 다시 자유한국당을 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라고 얘기하면은 이 정당 희망이 없는 거죠. 앞으로 아마 유승민 의원이 갖고 있는 구상은 제가 미뤄진다 해보면은 네. 연말이나 내년 초에 네. 자유한국당에서도 새로운 반전의 모멘텀이 필요할 거예요. 네. 지지율 별로 안 오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체제 지지율이 오를까요? 저는 그렇게 높게 오르지 않으려 봅니다. 그리고 무슨 최경환 의원이라든지 또는 서청을 의원의 청산 그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이미 친박계 당의 다수는 친박계 의원들이 지금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예. 또 지지자들도 상당히 친박입니다. 예. 이분들은 남겨놓고 나머지 두 분만 상징적으로 쫓아낸다는 얘기인데 쫓아내든 안 되든 큰 의미가 없다. 예. 이대로 가는 건 홍준표 체제로 가는 겁니다. 예. 이럴 경우에 이제 국민들은 홍준표의 자유한국당이나 박근혜의 한나라 새누리당이나 뭐 차이가 뭐냐. 예. 이렇게 가볼 경우에는 이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제가 생겨요. 그때 예. 이벤트를 만드는 거예요. 보수 대통합. 예. 유승민을 땡기는 겁니다. 그리고 두루탐하면 도로 자유한국당 되니까 보수의 명문가들 많잖아요. 예. 보수 시민단체 많지 않습니까? 예. 합해가지고 보수 대통합. 이벤트를 볼 때 유승민은 괜찮은 거예요. 나름대로. 이런 방식으로 해서 대통합하는 방식으로 유승민 의원도 어쩌면 홍준표 대표도 그런 방식으로 합치고 여기에 반발하는 바른정당의 한두 명, 두세 명 정도는 이탈돼서 국민의당으로 올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죠. 제가 시나리오를 한번 그냥 보수 입장에서 한 말씀을 아마추어 입장에서 드리면 저는 이렇습니다. 홍준표 대표도 나가시고 김무성, 서청원, 최경환 이분들도 다 정치를 그만두시고 유승민 의원도 리더십이 없다는 게 이미 여러 가지 경로로 나온다고 한다면 결국 이분들이 다 정치계에서 나가시면서 보수의 새로운 바람이 들어오는 게 맞다. 그 틈을 지금 혹시 만에 하나 남경필, 원희룡 이분들이 쳐다보고 있다면 이분들은 가능할까? 이 질문이 또 생겨요. 어떻습니까? 역시 곽 교수님 우선 전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지금 꼽으신 분들 예. 그런 분들이 뭐 정계 은퇴하겠다 이렇게 예. 그야말로 뭔가 보수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려면 진작 했어야죠. 지난번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보수 괴멸론이 그 판을 칠 때 네.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렇게까지 보수 정치를 이끌어온 우리가 다 책임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네. 했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래야 새로운 길이 그때 열렸죠. 네. 지금도 보세요. 뭐 서청원 의원도 그렇고 뭐 8선 하셨잖아요. 그렇죠. 8선 하셨으면 30년 이상 의원 생활하셨다는 건데 네. 그런 분들은 전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런 분 정도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이제 희생하겠다. 뭐 그렇게 하면서 다른 분들에게는 다 책임을 묻지 말아라.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네. 이거 나가겠다. 아직도 의원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의원직 사퇴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네. 탈당을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저는 저런 분도 보수에 있구나 하고 정말 자유한국당 분란이 그래도 상당 부분 네. 진정됐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안 그러시잖아요. 지금도 정말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좀 그렇게 비난을 계속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네. 하고 있는 거 보면 우선 전제가 전혀 통할 수 없다고 보고요. 이러이러한 분들이 좀 책임을 지고 보수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전제 자체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네.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라도 된다면 네. 뭔가 보수의 새로운 인물이 어떤 부각될 수 있을까? 전 지금은 희망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어떤 그야말로 남원정이라고 했던 네. 그 시기가 벌써 언제입니까? 그렇죠. 한참 전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슨 새로운 인물로 부각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예. 이미 흘러간 물이라고 생각되고. 예. 그러면 유승민 의원에게 또 희망을 걸 수 있을까? 예. 어떤 일정한 부분 지분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예. 부분. 그러나 보수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도 또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네. 보수는 정말 상당 기간 동안 네. 인물난 또 어떤 정당에서 혁신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가서 정말 지금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 얘기하는 진보 진영 장기 집권론 이것이 현재로서는 정말 좀 될 수 있는 그런 비관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박상민 교수님. 앞서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쭉 들으면서 예. 정말 훌륭한 교수님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단에서 아마추어입니다. 그렇죠. 강단에서 말씀하시고요. 예. 방금 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치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예. 진화했으면은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도 안 됩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 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 타수사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요. 그 수많은 의혹들 우리 정치에는 그들의 입을 막아가면서 수사 검사들의 손을 묶어가면서 권력을 정치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면 털어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정치 수준이 그런 거 정도고 네. 이런 수준이라고 얘기하면은 여기에 적응한 사람이 홍준표 대표예요. 보수당에서 누구도 홍준표 대표를 지금 이길 사람 없습니다. 예. 누구도. 앞서 무슨 남경필 지사라든지 원희룡 지사를 얘기했는데요. 원희룡 지사는 좀 조용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장은 얘기 별로 없고 남경필 지사는 당내 경선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자기의 실력을 보였는데 이 최근의 행보를 보니까 한계가 너무 크잖아요. 예. 지금 스탠스가 뭐죠? 남경필 지사 스탠스는 통합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자강입니까? 그러니까 꼬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 고비가 발음이 몰아칠 때 뿌리가 탄탄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발음이 몰아치니까 뿌리가 약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없는 것이다. 다만 홍준표 대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대부분 판례밖에 없어요. 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그 용비어창가에 나오는 그 대목이죠. 뿌리가 깊은 난감 바람이 아니 밀새 꽃 돋고 여름 하나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정당이 정당다우려면 그 뿌리와 정통성이 분명해야 되겠죠. 보수가 안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잘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또 그만큼 좋은 인재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숨어있는. 오늘 뉴스 정면승부 동상이몽 여기까지입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민 교수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